우리 증시, 일본 증시 무난하게 잘 끝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중국 상해 심천도 그렇지만 홍콩이 2.5% 정도 하락합니다. 연동해서 움직이는 ELS나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중국 증시의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네요. 뉴스들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떨지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큰 틀에서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로 정해보았습니다. 잡은 것 같은데 뭔가 뒤에 여운이 좀 남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 공교롭게도 올해 두 번의 FOMC 기간 동안에 2600포인트 근처에서 저점을 2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 2월 중순부터 본격화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한 원화, 2월 말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하회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통화정책 우려와 원자재 가격 부담, 지속되는 외인의 매도세 등을 고려한다면 본격적 반등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매수 자금이 유입되기에는 통화 긴축의 영향이 유동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그때의 재료로 승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재료는 새 정부 그리고 1분기 실적, 나스닥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선 영향인데요. 5월 10일 대통령의 취임 때까지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부동산 규제라든지 기업 경영 규제 완화가 핵심이고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 외에도 규제 완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수 기업들 그리고 중소형주, 코스피 내에서도 소형주 위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분기 실적 프리뷰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한 해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적 외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달러 매출과 수출 비중이 높고 원자재 비용 부담이 적은 업종들이 선호가 되고요. 소재나 산업재 섹터 내에 가격 전가가 어려운 기업들은 어떤 수익성 압박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스닥 반등 영향인데 성장주 쪽 기회가 온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이나 미디어, 엔터 등의 주가 조정폭이 컸던 성장 섹터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을 위시한 바이오나 테크도 관심을 받겠지만 개별 종목 노이즈 등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의 투자는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결국엔 지수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놓자 옆으로의 좀 횡보 구간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만 국한에서 봤을 때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장 체크포인트.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지정학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를 일부 소화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3월 미국 제조업 및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를 일단 기록을 했고요. 나토의 회의를 주시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타협 기대감에 유가는 반락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순매도를 이어갔는데요. 전기차량 배터리 수요 상향 전망 때문에 배터리주들은 강세를 나타냈고요. 유틸리티 업종의 경우에는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온기가 눈에 띄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업종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방어적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와 IT 그리고 게임 업종 일부 강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 양상이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홍콩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수급과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거래일 연속 외인기관 동시순매수로 2위 자리 탈환하는 모습이었고요. 거래소에서는 주주총회를 열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일동제약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 심화되는 흐름이었고요. 게임 업종 내에서 합병 기대감에 넥슨시티와 넷게임즈 상승률이 높았고요. 그 밖에 휴림로봇, 유진로봇 등의 로봇주 상승세가 거셌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 코미코, 덕산테코피아 상승률 눈에 띄었고요. 코미코의 경우에는 관심 가져보셔도 좋은 주가 레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수급 동향,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거래소에서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외에 카카오와 KT, SOE 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위메이드와 아프리카TV, 에코프로 BM 등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은 3월 그리고 또 1분기가 동시에 끝나게 되는데요.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만한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체크포인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다시 반도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환율, 고유가에 씨름하고 있는 중간재 기업보다는 이들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재료에 부담이 있는 2차 전지나 화학, 음식료 산업보다는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업황 사이클, 반등 국면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 역시 향후 반등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한 해를 놓고 시장 내 이 기여도가 확대되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와 조선, 은행인 만큼 긴 호흡에서도 유망한 섹터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가밖에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예상 전망이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역시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중국의 IT 기기 수요에 민감한 한국 반도체 종목 주가 역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글로벌 경기 불안감 확대에 따른 주가 하락 시기는 항상 반도체 업종의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는 점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간 내에 바뀌는 주도 테마 속 승부수 띄우기인데요. 유동성이 제한되는 가운데 매수 자금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운 만큼 갇힌 지수 속에 장기 투자의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주도 테마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적절한 재료를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위 재미없는 시장이 연속될 것 같은데 리오프닝, 정책 수혜주, 우크라이나 관련주 등 최근 주가가 급등한 섹터 외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건설, 건자재, 가구 등 섹터의 움직임과 내수기업, 중소형주 위주의 규제 완화 혜택 이슈로 개별 종목들의 정중동 현상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를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많은 업종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환율 상승 시 수혜인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반도체, 미용 관련 의료기기 업종으로도 주가 레벨 상관없이 일부 기업들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말미에 섹터를 좀 구분을 해서 주셨어요.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리고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도 괜찮다. 이 부분도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 동안의 절대 전략 정리해 볼까요? 네, 다음 주 절대 전략. 지수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심리지표들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극심한 공포를 반영했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일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져 본격적 반등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코스피 거래대금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조 원대 초반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 추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5월 FOMC 다시 50bp 인상 가능성 대두되면서 시장의 어떤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러시아의 휴전 협상 일시적인 안도감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고유가가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에너지 기업들의 캐파 증가가 빅테크 기업 일변도의 투자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크로의 확실한 방향은 점차 성장이 부족해져 간다라는 부분인데요. 3월 FOMC 보셨듯이 페드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4%에서 2.8%로
1.2%포인트나 하향을 했습니다. 성장이 희귀해지면 성장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던 그런 경험을 반영한다면 결국 국내 역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인터넷, 은행 등의 어떤 이익률이 높은 업종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단기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결국 사업 모델에 대한 기대만 있고 실적은 적자인 성장주들은 오히려 인플레 정점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나 가야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 2600에서 3000포인트 사이의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선 상하단 어느 쪽으로든 이를 돌파할 유의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주식들의 비중을 높여 나가시되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